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0월 28일 병호 6번째 기사 1428년 명선덕 3년 계속 이어서 전라도 예조에서의 경외의 손자 순손 절부를 찾아내어 아래다. 전라도 순천 사람 유학 정강은 모친이 죽음에 부친이 후처를 맞았는데 강의 집은 부친의 집에서 상거하기가 올이나 되는 곳에 있는데도 날마다 3번씩 가서 문안하였고 비록 무더운 날이나 비와 눈이 오는 날이라 하더라도 이를 패하지 않았으며 그 부친이 매일 그 뜰안을 쓸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강이 매일 아침 새벽에 부친보다 먼저 일어나서 몸소 쇠소의 노역을 행하여 그 노고를 대신하였으며 부친이 있을 때는 일찍이 멀리 출입하지 않았고 시골 사람들의 잔치의 모임 같은 자리에도 늦게 왔다가 바로 돌아가곤 하였는데 사람들이 머무르기를 공고하면 곧 말하기를 가존의 안부를 알 수 없어 굳이 사양하는 바이라고 하였고 일찍이 한 개의 주머니를 차고는 별미를 얻으면 반드시 이것을 담아가지고 돌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드렸는데 그 효성이 시종 해태하지 않았다 하오며 부친이 죽어서는 죽 먹고 거적 깔고 3년간 여묘를 살았다 하옵니다. 경상도 함창 사람 김나는 살고 있는 집이 겨우 방 한 간이었는데 하루는 집에 불이 나서 그 모친이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난이 불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모친을 안고 나오다가 함께 불에 대어 모친은 3일 만에 죽고 나는 1년에 지나서 겨우 나았다 하옵니다. 울산 사람 생문 송도는 부모가 모두 오래된 병을 앓고 있었는데 10여 년을 모시고 약을 써오다가 부모가 1년 간격으로 연달아 사망하며 도는 몸소 흙과 돌을 자다가 분묘를 조성하였으며 상제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가래를 줬고 부도의 법을 쓰지 않았으며 사당을 세워 신주를 받들어 놓고는 새벽에 나아가 분양 알련하고 때에 따라 제사하되 새로운 음식물을 얻으면 매양 이를 드렸다 하옵니다. 의령사람 전사정 박성덕은 나이 9살에 부친을 잃었는데 장성하자 천장하고서는 흰옷과 소식으로 3년간을 추복하였으며 그 모친의 나이는 금년에 73세인데 본래부터 풍지를 앓고 있었으므로 성덕이 몸소 약을 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바쳤으며 혹 군무로 인하여 밖에서 밤을 지내게 되면 언제나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너무 늙으셨다고 하면서 어육 등을 먹지 않았다고 하옵니다. 거창 사람 유아는 나이 15세 부친이 죽음에 몸소 불을 떼어 조석을 올렸고 흙과 돌을 자다가 부묘를 조성하고는 3년간 여묘살이를 하면서 끝내 게으르게 하지 않았으며 모친이 죽었어도 또 여묘하기를 3년간 하고 애통해 하기를 부친상과 같이 하였다고 하옵니다. 대구 사람 전산원 장씨는 그 부친이 죽으니 장사하고 7일 만에 비로소 죽을 먹었으며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고 거적자리와 나무 토막으로 거처하고 연막을 짓지 않았으며 불 떼어 조석을 받들고 흙과 돌을 지면서 분묘를 충조하는 등의 일을 모두 몸소 하였고 3년 동안 애통하며 추모하기를 항상 빈소를 모시던 날과 같이 하였으며 모친이 죽으니 또 분묘 곁에 연막을 짓고 3년을 모셨는데 하루는 석전 때에 범이 와서 크게 울어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다 하며 분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옵니다. 황해도의 배천 사람 한기두는 그 마음을 잡고 지킴이 청렴정직하여 부친이 죽음에 3년을 염하게 살고 모친을 섬기는 데 효성을 다하였다 하옵니다. 성사람 유학 이갑경은 모친이 죽음에 염하게서 분묘를 지키면서 나무를 베고 밭을 갈면서 조석을 몸소 지어서 받들었고 부친이 또 죽으니 연 6년간 여묘살이를 하였다 하옵니다. 함길도 북청사람 전사직 이보가와 학생 신여화는 모두 부친상을 당하여 3년간을 여모에서 살았다 하며 평안도 무산사람 학생 김여기는 부모상에 모두 3년 동안 분묘를 지키면서 죽만 먹었다 하오며 학생 이천서는
부친이 죽음에 분묘 곁에서 연막을 지키다가 질병을 얻어 바야흐로 심한 지경에 이르렀어도 조석전을 패하지 않고 3년을 마쳤다 합니다. 강서 사람 전설판관 박가는 외아들로서 양친의 분묘를 각기 3년씩 지켰는데 몸소 불을 떼어 조석전을 올렸고 때가 오면 고급하며 애무허의 정을 다했으며 매년 봄가을로 친히 흙을 져다가 충묘에 더하였다 하옵니다. 경기 안성사람 서운정 정균의 아내 허씨는 나이 36세에 남편이 죽음에 절개를 지키고 살면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그 어머니를 복양하여 매양 수절하니 자기의 생일을 당하면 반드시 음식을 장만하여 헌수하였으며 계묘 갑진년 사이에는 역질이 크게 성행하여 청소년들이 눕게 되었는데도 허씨는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찬을 갖추어 어머니를 복양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였는데 자기와 어머니는 모두 탈이 없었으며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니 집 북쪽에 장사 지내고는 조숙으로 반드시 제사를 지내며 나갈 때는 반드시 꼭 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배웠다 합니다. 서울 남부사람 사제관 부정 김윤화의 아내 이씨는 남편이 죽음에 포천에 장사하고 3년간 분묘를 지켰다 하옵니다. 경기도 적성사람 절제사 홍상직의 아내 문씨는 남편이 죽음에 분묘 곁에 여막을 세우고 조석으로 상식을 올리면서 대상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분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상대를 마치고서도 차마 멀리 떠나지 못하여 가까운 동리에 살면서 매양 상망과 속절에는 반드시 제사하였다 하옵니다. 충청도 공주사람 학생 박한생의 아내 정씨는 나이 20세에 남편이 그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얻음으로 부모가 다시 시집 보내려고 하여도 좋지 않고 나이 30세에 그 남편이 죽음에 부모들이 또한 시집 보내려고 하여도 좋지 않았다 하오며 홍주사람 간무 이중빈의 아내 임씨는 일찍 남편을 잊자 절개를 지키며 살더니 어머니가 죽음에 3년간 분묘를 지켰다 합니다. 소감 박맹문의 아내 조씨는 나이 39세에 남편이 죽음에 3년간 분묘를 지켰으며 어머니가 죽으니 또 분묘를 지켰다 합니다. 전라도 전주 사람 유학 최이원의 아내 이씨는 나이 18세에 남편이 죽음에 부모에게 청하여 집 곁에 장사하게 하고 집이 몹시 가난하였으나 가산을 팔아서 조석을 받들었는데 3년을 마친 뒤에 부모가 다시 시집 보내려고 나를 이미 정해받았는데도 시부모의 집으로 도망하여 끝내 그 절개를 지켰다 합니다. 급제 김구연의 아내 이씨는 나이 26세에 남편이 죽으니 분묘에 가까운 곳으로 와서 살면서 상망으로 반드시 친히 제사하였으며 모친을 따라 13년간을 살면서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고 혹 때로는 버선을 만들어서 무덤 앞에 사르는 등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듯이 하였다 합니다. 남은 사람 호장 양전의 아내는 나이 28세에 남편이 죽음에 부모가 시집 보내려고 하니 스스로 절개 지킬 것을 맹세하고 어육과 훈채를 먹지 않았다 합니다. 담양사람 학생 최유룡의 아내는 나이가 44세인데 무진년에 외구가 대거 침입하며 유룡은 내상으로 들어가서 이를 방비하고 아내는 두 어린 아들을 이끌고 바위 아래 풀숲 가운데 숨어 있었던 바 저기 달려들어 강간하여 하니 완강히 거절하고 쫓지 않으므로 저기 마침내 그를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마침 이웃 사람이 그 곁에 숨어 있다가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저기 물러간 뒤에 시체를 거두어 장사하였다 하옵니다. 제주사람 중추원 부사 이침의 아내 문씨는 나이 19세에 시집갔는데 3년 만에 침은 서울로 가고 자식도 없이 홀로 살다가 침이 죽으니 구원하는 사람이 많으나 굳게 그 절개를 지켰다 합니다. 정의사람 직원 서가보리개의 아내 무명은 나이 20에 시집갔다가 9년 만에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었으며 부모와 노예도 없었으나 공군과 기아를 달게 여겼고 청혼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끝내 절조를 고치지 않았다 합니다.
경상도 경주 사람 다방별감 여백훈의 아내 윤씨는 나이 19세의 남편이 죽음에 아들도 없고 노복도 없이 집이 몹시 가난하였으나 상망에는 친히 전을 드리고 울부짖으며 복지를 마쳤는데 그 모친이 다시 시집 보내려고 하니 시부모의 집으로 도망해 와서 그 절개를 보존하였고 그 뒤 시부모의 복을 입었을 때에도 3년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그 재산을 받들고 있다 합니다. 황해도 국산 사람 지군사 이태경의 아내 강씨는 나이 29세의 남편 태경이 죽음에 3년 뒤에도 사시 재양을 반드시 정성껏 지냈고 판사 조윤명이 그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머리를 깎고 줬지 않았으며 상산군의 아들 강진도 또한 그를 취하려고 하였는데 그 집 문에 이르러 도망하여 숨고 또 머리를 깎음으로 친족들이 누차 금지하였던 바 즉시 서울로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시제를 받들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합니다. 평안도 양덕 사람 유학 윤원상의 어머니는 나이 32세의 남편이 죽음에 3년상의 상복을 입었고 매양 상망제를 당하면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슬피 호곡하였으며 6명의 아들이 모두 어리어 몸소 나무하고 물깃는 노고를 다하면서 외롭게 살아가매 그의 모친이 친족과 더불어 그 뜻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니 굳게 거절하고 시어머니를 20년 동안 지극히 효성으로 받들다가 시어머니가 죽자 3년간 참 최의 복을 입었다 합니다. 무산사람 기관 을봉의 어머니는 나이 33세에 남편이 죽어 3년의 상기를 마쳤는데 그의 모친이 친족과 더불어 시집 보내려는 것을 완강히 거절하였고 모친의 나이가 89세인데도 더욱 공경히 봉양하며 남편이 죽은 지 20년이 되도록 매양 그 길만 당하면 언제나 머리를 풀고 통곡한다 하옵니다. 경주의 훈도관 윤통은 바야흐로 해제의 아동으로 있을 때 그 부친이 죽었는데 장성하자 매양 그 부친을 미처 섬겨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조부를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이 하더니 그 조부가 열도하여 앞으로 곁에 모실 날이 짧음을 민방히 생각하여 벼슬을 사행하고 돌아와서 새벽에 문 안 드리고 저녁으로 자리를 보살펴드리는 등 항상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봉양할 때는 조부의 뜻에 맞도록 힘썼으며 조부가 돌아가서는 애통하게 호곡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분묘 곁에 연막을 세우고 소식하며 3년을 지켰는데 시제를 당하면 성경을 다하여 생존하였을 때와 같이 섬겼다 하옵니다 하니 이를 명하여 이조에 내리게 하였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0월 30일 무신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0월 30일 무신 두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권도가 전문을 올려 옷의 안팎감을 내리신 것에 대해 치사하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해청을 잡는 일에 대하여 이미 친히 유시하옵심을 받자었고 또 내교를 받던 바 있어 혹시 부응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항상 중심에 간절하와 드디어 그 포획 조건을 가지고 이를 경내에 효유하여 알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때때로 적발을 가함으로써 그 근로함과 태만함을 고찰하여 사람마다 즐겨 포획하게 하여 그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라사옵고 전하의 사대하는 정성과 애민하는 인을 드러내어 천지에 감동하게 하였을 뿐이니 신이 그 사이에 무슨 공이 있겠으며 어찌 비상하옵시는 종이 이 불초한 우신에게 미칠 것을 뜻하였겠습니까? 잠시 놀라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말씀드릴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신의 자질이 본래 병이 많은 데다가 본월 15일에 자통하는 정상이 발하여 피곤하고 먹지 못하와 병세가 위독하게 되었더니 다행히도 전하께서 의관을 명하시와 약을 내리심을 입어 오늘에 이르렀고 병세가 점차 경하게 되어 곧 낫게 되었으니 그 재생 하게 하옵신 은혜는 실로 저 넓은 하늘과 같이 그지 없나이다.
또 거기 생각하옵건대 오랫동안 무능한 몸으로 외람되게도 전하에 덮어주시고 감싸주신 은혜를 입사와 항상 마음속으로 스스로 맹세하면서도 죽을 것을 몰랐는데 더욱이 이제 남달리 우악한 은혜를 입었으니 장차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신은 삼가 생각하옵기를 마땅히 병든 나머지 쇠잔한 이 목숨을 보존하여 더욱 평석의 미약한 충성을 본받을까 하옵니다. 인후하옵신 덕풍을 받들어 현양함에 의복 한벌의 하사를 입었습니다. 항상 성수의 무강하심을 송축하옵고 만년토록 현수를 드리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0월 3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김효정이 보충군의 갑사 편입이 풍계를 초과하는 패단을 낳는다고 아래다. 좌사간 김효정이 계하기를 보충군의 설치는 국가의 아름다운 법전인데 을미년에 비로소 2품 이상의 천첩소생의 아들들을 5품을 한도로 하여 벼슬을 받게 했고 3품 이하의 천첩소생의 아들들도 차례로 직품을 한정하였으니 이것은 조정이 이루어 놓은 법전입니다. 만일 보충군으로 갑사가 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처음에 8품으로 제수되어 건수한 횟수를 많이 쌓으면 점차 그 풍계를 초과하게 될 것이니 그 패단을 막을 수 없을 것이오며 그 잡색 보충군은 더욱 천한 자이온데 만약 아울러서 군사가 되게 한다면 한갓 풍계를 초과하는 패단만 있을 뿐 아니라 장차는 양반과 더불어 서로 혼인하여 존비의 분수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에서는 천첩소생의 아들이 노비와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을 조정에서 비로소 친친의 분의를 미루어 각폰 간원의 천첩소생의 아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법을 세운 것인데 관직의 제수가 이미 한정된 품계가 있은즉 비록 갑사가 된다 하여도 2품의 아들이 어찌 5품을 초과하며 3품의 아들이 어찌 7품을 초과하여 조정께서 이루어 놓은 법을 어지럽게 하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제사따의 의복 착용에 대해서 논의하다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의례 상정소에서 계하기를 대소의 인원이 사제를 행할 때는 사모의 착용을 허용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함도 역시 공복을 착용할 수 있는가 하였다. 판부사 병기랑이 아뢰기를 2품 이상은 항상 전함이더라도 예골할 때는 금대와 사모를 착용하기 때문에 제사를 행할 때에도 사모와 금대를 착용할 수 있사오나 3품 이하의 전함은 사모와 은각대를 착용할 수 없으니 제사 때에 착용한다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만약 착용하게 하려면 2품 이상과 더불어 일례가 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아마도 존비의 분별이 없게 되지 않을까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전함이 제사를 행할 때는 2품 이상은 금대와 사모 착용을 허용하고 3품 이하는 오각대와 사모를 착용토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병기량과 문과에 오른 자들의 서용에 대해서 논의하다. 임금이 병기량에게 이르기를 건의하는 자의 말에 의하면 문과에 오른 자는 사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권지로 삼관의 구전으로 하여 차례를 기다려서 서용하게 하니 7, 8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거간을 할 수 있으므로 한관에서 늙어버려 세무를 익히지 못하게 되나 그 밖의 귀한 집 자제들은 젊어서부터 각 관서의 남행직에 나누어 배치되어 실무를 밝게 익히기 때문에 마침내 쓸만한 인재가 된다 하는데 이 말이 과연 그러한가? 하니 계양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그러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그렇게 본다 하니 계량이 아뢰기를 문과에 오른 33인은 즉시 모두 서용한다는 말이 이미 원전에 실려 있사오니 만약 이 사람들을 각 관서의 남행직에 선다면 귀한 집 자제들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거기 헤아려 보건대 문과 출신을 모두 각 관서의 남행직에 쓴다면 귀한 집 자제들이 쓰이지 못한다는 원망이 있을 것이요 또한 문사를 취하는 것은 오로지 학문하기 위함이니
남행직에 쓰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비를 취하는 목적은 세무에 쓰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어찌 학문만 위함이라 하겠는가 하니 계량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하심은 매우 옳습니다. 귀한 집 자제는 그들의 부모가 총애하니 영명한 무리들은 약관에 이미 각 관서의 남행직에 나누어 배치되어 문자를 배우지 않게 되고 사리에 통달하지 못하니 매우 가슥한 일입니다. 마땅히 귀한 집 자제들을 다 학교로 나가게 하여 의리에 통하고 덕행을 이룬 뒤라야 점차로 관직에 들어오게 하고 삼관의 건지로 있는 사람들을 각 관서의 남행직에 쓰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귀한 집 자제들이 조급히 진취하는 패단이 없을 것이요 선비들은 그 적용된 재능을 얻어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귀한 집 자제에 대한 일은 나도 들은 지 오래이나 아직도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노라 하니 예조판서 이맹규는 아뢰기를 신의 조부는 중국에 들어가서 과거에 올라싸운데 그 방목을 보니 즉시 모두가 서용되었습니다. 하고 형조판서 김자진은 아뢰기를 전조에서는 문과에 합격한 자는 모두 외방의 사록으로 보내싸우며 신의 부친도 중국에 들어가 과거에 올라싸운데 즉시 구현승에 제수되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부친은 중국어를 몰랐기 때문에 구현승에 제수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삼관의 권지는 이조에서 뵀을 자리를 권원이 나는 대로 서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2년 세종 10년 11월 1일 기후 세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2년 세종 10년 11월 1일 기후 네번째 기사 김효정이 순성군 이계에게 내린 반인을 거두라는 상소하다. 신등이 앞서 순성군 이계는 반인을 거드릴 수 없다는 것을 두 번이나 상총을 번독하게 하였사오나 하옵씨는 윤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명을 받은 이후는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오나 그가 반인을 내린다는 것은 크게 불가하옵니다. 태종께서 일찍이 양녕대군 이재에게 하교하시기를 너희 아들이 어찌 서울로 올 수 있으랴 하셨으니 그 훈계를 내리심이 깊이 절실하고 밝게 나타나서 걔가 장록을 받고 서울에 사는 것만도 일찍이 감히 바라지 못한 것이거늘 어찌 전하께서는 태종의 교훈은 생각지 않으시고 다만 우애하시는 정만을 좇으시와 반인까지 내리심으로써 소소한 무리들이 점차 매진하는 길을 열어주시나이까. 이것이 신등이 제3 청하기를 맞지 않는 까닭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태종의 밝으신 훈계를 생각하시고 옛 성군이 천근한 말을 반드시 살피신 것을 염두에 두시와 반인을 도로 거두도록 명하시고 엄밀히 부착하는 싹을 막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2일 경술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2일 경술 두번째 기사 조극간이 이계의 반인을 삭제하고 건방의 출입을 엄하게 하라고 상소하다. 그일에 순성군 이계도 또한 종친과 각품의 예에 의하여 반인을 내리도록 명하시므로 본부와 관원에서 누차소를 올려 명하신 것을 도로 거두시기를 신청하였으나 윤허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양녕대군 이제는 군부께 죄를 얻어 종서와 의리를 끊어 싸운 즉 종친에 서열할 수 없음이 분명하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특별히 우애하심을 더하고 차마 대의로서 끊지 못하시고는 분에게 군을 봉하시와 종친에 서열짓게 하셨고 국내에 거처하게 하시고 궁궐에 출입하게 하며 강무에까지도 시종하게 하시니 이는 이미 태종께서 죄를 처분하신 법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죄는 태종 당시에도 오히려 금방 밖으로 도망하여 외인들과 사통하여 누차 국법을 범하였사온데 어찌 그에게까지 반인을 내리시와 매개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십니까?
그를 보존하는 도리도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의로 결단하시고 반인 하사를 삭제하사 건방의 길을 엄하게 하소서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맹사승과 황제의 출정을 문안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우의정 맹사승에게 말하기를 지금 황제께서 북방에 출정하고 계시니 사람을 보내어 공경이 문안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차 회가를 기다려서 문안할 것인가. 어제 변계량이 말하기를 모름지기 때를 잃지 말고 문안해야 합니다고 하였다 하니 맹사승과 판부사 허조 등이 대답하기를 무심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온즉 모름지기 빨리 문안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하며 명하에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3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갱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3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제주도의 목장에 간목관을 둘 것을 건의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선덕 3년 초 5월 2일에 병조의 수교에 각처 목장에 간목관을 설치하고 마피를 번식하는 수요를 고찰하게 하여 호평을 행하도록 하라고 하셨사온데 유독 제주 목장의 간목관을 혁파하는 것은 미편하오니 마땅히 다른 도예에 의하여 간목관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역성이 없어 견립할 만한 자가 없고 또 해외에 따로 간목관을 보내는 것도 배단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제주 간목관은 본주의 판단으로 이를 겸임하게 하고 정의연과 대정현은 그 고루의 수령으로 하여금 이를 겸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3일 신의 네 번째 기사 도라대와 그의 주인의 아내 내은지의 간통을 취죄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예천사람 장년기의 비부 도라대는 그의 주인의 아내 내은지와 간통하였사오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도라대는 교수형에 처하고 내은지는 장 100대를 속하로 거두시고 3천리 밖으로 유배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라대는 항상 가장의 아내와 더불어 같이 김매고 방아도 찢는 등의 일을 하다가 이 때문에 서로 정을 통하게 된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천한자의 집일 것이다. 도라대의 죄는 용서할 만하나 그러나 율문에 이르기를 고공인이 가장인의 아내를 간통한 자는 교행에 처한다 하였으니 만약에 천한자라 하여 이를 관대히 한다면 뒤에 다시 이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요 율에 이하여 죄 준다면 법을 쓰는 것이 고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율에 의하여 죄를 단행하여 후일에 경계하라 하니 그대로 계한대로 시행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인에 나아가다 모의모관을 대은 등에게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돌에 눌려 죽은 대부 김유덕에게 미두와 종이를 내려주게 하다. 미두를 아울러 50석 종이 50권을 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4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간통하고 살인까지 한 부언니와 엄금을 자맹에 처하도록 하다. 봉산사람 양성로의 아내 부언니는 간부 엄금과 더불어 성로를 쳐서 죽였사오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부언니는 응지 처사하고 엄금은 자명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4일 임자 네 번째 기사 평양통사 강지순이 요동에서 조서를 등사해 가지고 오다. 그 조서에 이르기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무예하며 본래 화의와 원근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잔인한 자를 제거하고 강포한 자를 없애는 것은 제왕의 인의 마음의 근본인 것이다. 그러기에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은 곡식의 싹을 기르는 것이요 독이 있는 뱀을 베어 없애는 것은 만물을 해치기 때문이다. 선한 자를 좋아하고 악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밝고 어진 제왕이 다같이 하는 바이다. 짐이 조종의 큰 기업을 이어받고 만방
창생의 주인이 되어 뜻을 인민제세하는 데에 두고 주야로 오직 힘썼는데 그일에 일부 전악한 오랑캐들이 일찍이 변경과 화환이 되어 왔다. 이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몸소 변경의 땅을 밟으면서 장사들을 신칙경량하여 그 방비와 수호를 엄중히 또한 공고히 하려고 9월 초1에 군사를 성문에 주둔하니 문득 변보를 얻기를 호구 수만 명이 남침하여 와서 저돌하듯 달려와 이미 가까운 지경에 임박하였다 하므로 짐이 몸소 철기 3,000명을 거느리고 달려가며 장사들이 힘을 견주고 마음을 합하여 모두 분발하니 하나가 벽을 당하는지라. 오랑캐의 머리 1만여 급을 베고 그 주장 100여 명을 사로잡고는 곧장 그 소혈을 무찔러 그의 인구, 병기, 마필, 우양, 치중 등 모두를 노획하니 그 수량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도다. 이에 비리고 노린 오랑캐의 남새를 씻어버리니 변경이 수경이 맑게 되어 드디어 회군하려 다시 군사를 정돈하였도다. 악을 쌓으면 감출 수가 없나니 추악한 저 오랑캐들이 어찌 천벌을 잊었겠는가. 무의를 멀리 드날리긴 하였으나 상스럽지 못한 저 병기를 쓰니 어찌 나의 본래의 뜻이리요. 오직 이적을 물리친 공적을 가지고 만민을 보호하려는 마음의 부응함을 구할 따름이로다. 이를 정회의 조서로 고하여 다 들어 알게 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5일 개축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5일 개축 두번째 기사 동지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6일 갑인 첫번째 기사 동지 만골례를 행하고 신하들의 하례를 받다. 건정전에 나아가서 이를 신하들의 하례를 받았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6일 갑인 두번째 기사 내연을 베풀다. 종친들이 입시하였다. 중궁도 또한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며 이품 이상에게는 의정부에 잔치를 내렸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6일 갑인 세번째 기사 함길도 절제사 경원부사 경성부사에게 해동을 바친 공으로 옷을 내리다. 하경복에게 안팎 옷감 한 벌을 내기고 경원부사 이징옥과 경성부사 유연지에게 각기 옷 한 벌을 내리니 해청을 잡아 바쳤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7일 을미온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7일 을미온 두번째 기사 유산울 조치 이숙묘 원윤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산울로 예문관 대제학을 조치로 한승부 윤을 이숙묘 원윤으로 중군 총지를 삼았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7일 을미온 세번째 기사 호주에서 대소관원의 분묘기지 한도를 넓히자고 건의하다. 호주에서 양전 경찰관을 정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대소관원의 분묘 기지의 한도를 홍의원년 5월 1일에 교지를 받은 이후에 자기 전지를 장사하였거나 혹은 교환하여 쓴 것은 그 풍경에 따라 나무를 심었거나 묵힌 땅도 또한 아울러 측량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8일 병진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8일 병진 두번째 기사 하절 1표전에 배례하다. 임금이 세자왕 백관을 거느리고 하절 1표전에 배례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8일 병진 세번째 기사 절일사 한희가 건년어 대구어 연자어 대문헌을 받들고 출발하다. 절일사 한해가 황제에게 바치는 건년어 2,000미 대구어 1,000미 연자어 10병 대문어 300수를 아울러 받들고 출발하니 한해에게 모관과 옥가 신 목화를 옥갓 목화 등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8일 병진 네번째 기사 중국 사람 활적 등을 요동으로 풀어보내다. 상옥은 최운을 임명하여 파견하여 필요되었던 중국 사람 활적 등 2명을 암령하여 요동으로 풀어보냈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9일 정사 첫번째 기사 역대에 출연했던 상스러운 동물들에 대해서 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참판 이명득이 의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창승의 흑호와 백안을 보고 이르기를 이것은 모두 상스러운 물건이다. 천하에서도 반드시 와서 할애할 것이다 하였다 하는데 내가 역대 이를 고차하리니 흑호, 백안, 백치는 모두가 상스러운 물건이 아니다. 주나라 때에도 흑호를 바친 바 있고 수나라 양제 때에도 흑호를 바친 적이 있다. 또 기린도 성창한 시대에 나오기도 하고 혹은 세자난 시대에 나오기도 하였다. 이것으로 본다면 상스라는 것은 좋게 믿을 것이 못된다. 그러나 윤봉의 말에 의하면 지금 황제께서 상스를 너무 좋아하여 백서 백토까지도 모두 기르면서 애완하신다 하니 만약 이번에 바치는 흑호와 백안 그리고 해청을 보신다면 반드시 심히 기뻐할 것이다. 일찍이 들으니 인종 황제 때에 기린이 산골에 나와 노니 두 사슴은 앞에서도 인도하고 무사슴이 뒤따라 다녔다 하는데 잡지는 못하고 종이에 이를 그렸는데 그 생김새가 매우 이상하였다 하니 이것은 상스인 것이다. 또 태종 황제 때에도 기린이 들에 나온 것을 잡아 길렀다 한다 하니 좌대응 김자가 아뢰기를 신은 듣자오니 고라니의 몸에 새꼬리와 말국 같은 것이 있어야 기린이라고 한다는데 태종 때 나온 기린은 그 발굽이 소와 같았다 하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만 대체가 기린과 같고 몹시 기이하게 생겼었다 하니 이것도 기린이라고 이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9일 정사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9일 정사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능참 취재의 기준을 바꿀 때에 대해서 건의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이제 도시 격례를 상고하온 적 능사 취재에 있어 장전은 240보의 거리에서 1차에 세 화살을 마친 자는 8분을 미친 자는 7분을 초과하는 자는 5보마다 1분을 더하고 180보의 거리에서 1차에 세 화살과 85보의 거리에서 1차에 세 화살을 마친 자에게 5분을 준다. 기사에 있어서는 2차에 각기 3개의 관역을 마친 자에게는 한 화살마다 5분을 더하며 기사에 있어서는 2차에 각기 세 개의 관역을 마친 자에게는 한 화살마다 5분을 더하며 격구에 있어서는 말달리기와 격구하는 솜씨가 다 빠르고 자세를 갖추어 3회를 능히 쳐서 구문 밖에 나오게 한 자를 1등으로 삼아 분수를 15를 주고 말달리기와 격구하는 솜씨가 모두 빠르고 자세를 갖추어 3회를 비록 구문 밖으로 쳐내지는 못하였더라도 능히 행장을 친 자를 3등으로 삼아 분수 10을 주고 말달리기와 격구하는 솜씨가 모두 빠르고 자세를 갖추어 2회를 능히 구문 밖으로 쳐낸 자를 3등으로 삼아 분수 5를 주어 분획한 것이 많은 자를 1등으로 하여 1계급을 초월하여 관직으로 상을 주고 2등은 도 150을 주고 3등은 도 100을 준다. 능창 취재에 있어서는 2차에 자세를 낮춰 주인 6인을 마친 자를 1등으로 삼고 5인을 마친 자를 2등으로 삼으며 4인을 마친 자를 3등으로 삼고는 1등 한 자는 1계급을 초월하여 상급을 벼슬로 상을 주고 2등에게는 도 150을 주고 3등에게는 도 100을 준다 하였사온데 이 능창 시험에 있어 선발된 자는 능사 3제의 예로서 상을 벼슬로 주고 또 도를 주는 것은 미편합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도시 취재할 때에 창은 240보에 준하여 2차는 제하고 1차에 자세를 갖추어 주인을 마친 자는 한 번마다 2분을 주고 그 나머지 180보와 85보 그리고 기사, 편전, 격구 등의 일은 다른 예로 시험 선발하며 그 등가 벼슬로 상주는 것과 도를 주는 것은 능창 능사와 함께 계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9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삼군갑사의 입직과 행행에 대해서 건의하다. 앞서 삼군갑사의 입직할 때나 행행하실 때에 그 학기 그 영의 호군이 영수라고 규철을 하였사온데 선덕 2년 6월 2일 수교의 상호군 대호군과 호군은 한 곳에 입직하고 다만 가경의 패두가 영수를 하라 하여 이 때문에 고찰이 엄하지 못하게 되었고 행행하실 때에도 호군이 영수를 하지 않는 것이 더욱이 편합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 구례에 의해서 삼군갑사가 입직할 때나 또는 행행하실 때는 각기 그 영의 호군이 이를 영수를 고찰하도록 하고 다만 상호군 대우군만은 한 곳에 입직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1월 9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각색 보충군에 입영한 날수의 관리를 월차소에서 맡도록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약하기를 각색의 보충군은 다만 월차소에서 그들의 역사를 전장하고 14에서는 일찍이 사역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입역하지 않은 날이 있어도 다 알 수 없었고 실제로 근무한 일자에도 꽤 착오가 있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보충군이 입역하지 않은 날의 숫자를 월차소에서 명백히 치부하게 하여 그 입역하지 않은 날의 숫자를 즉시 소속 관사에 이문하였다가 도목정을 행할 때 각기 그 속사의 상호군 대우군 호군이 월차소의 호군과 더불어 이를 마감하여 본주에 보고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1월 11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하천추례를 행하다. 임금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하천추례를 행하였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1월 11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들을 행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1월 11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중국의 해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다. 지신사 정흠지가 아뢰기를 허조가 신께 말하기를 앞서 이미 해청 3년을 바쳤으나 달자가 길을 막는 까닭에 북경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제 또 해청 2년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또 해청을 바치는 것은 황제의 덕을 돕는 것이 못된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일찍이 생각하건대 고려 만립에 처음으로 처녀를 뽑아 보내는 법이 생겼사오나 그 폐단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거늘 하물며 해청은 포획하기가 매우 어려웠어 이로 연유하여 예방 백성들의 소요가 막심하고 또 일찍이 듣건대 대금의 파천이 실로 이 응자 때문이라 합니다. 신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당시에 길이 통하지 않았었고 또 3년을 이미 바쳤사오니 지금은 이연은 아직 바치지 않은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 말하기를 말은 옳도다. 그러나 황제께서 나에게 유시하기를 해청을 잡아 올리라 하였고 내가 이를 얻었으니 황제께 바치지 않고 내 궁중에 머물러 두는 것이 옳겠는가? 비록 계집아이와 수만 필의 말도 오히려 마지못하여 바치거늘 하물며 이미 얻은 해청을 어찌 바치지 않겠느냐. 나의 궁안의 사환과 환자도 많이 명나라 조정에 들어갔어 좌우에 모시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이를 모를 리가 무엇이며 내 이미 황제를 위하여 잡았으니 즉시 바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려니와 또 황제께서 이르시기를 전일에 유시한 해청을 어찌하여 바치지 않느냐고 한다면 내 장차 무슨 말로 대하며 지금의 황제께서 본시 매와 개를 좋아하시니 어찌 우리나라에서 바쳤다고 해서 이 때문에 덕을 잃으시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1월 1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문장정종과 초사 등의 서적을 주자소로 하여금 인행하게 하다. 경련에 나아갔다. 좌대은 김자에게 명하기를 문장정종과 초사 등의 서적은 공부하는 사람은 불갑을 알아야 하니 주자소로 하여금 이를 인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1월 1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1월 12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진응사 상호군 이열이 해청과 건년어를 등을 가지고 떠나다. 진응사 상호군 이열이 해청 3년 진응 2년 건년어 관포 연어 각 1천미 연어자
10병을 쌓아 받들고 떠나니 이열에게 모관 옷과 목화를 하사하고 응사이인과 양응 사민에게는 옷과 목화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3일 신년 첫번째 기사. 유성이 우림에서 나와서 남쪽 하늘가로 들어가다. 형상이 주먹만 하고 붉은 꼬리가 2척가량이나 되었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3일 신년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4일 임술 첫번째 기사. 도라대와 내은지의 사건을 다시 의논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찬성권진이 아뢰기를 도라대는 내은지의 비부가 아니고 바로 의모의 비부라 합니다. 또 내은지와 더불어 항상 천안일을 같이 하여 왔다는데 이제 사형으로 논하면 의혹할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설사 노비 한두 명이 천안일을 같이 하지 않은 자에게 그 비부가 이런 죄를 범하였다면 사형에 처할 것이나 유독 이 사람만이 항상 천안일을 같이 했다 하여 죽음을 면하게 한다면 일생 사이에 크게 서로 멀게 되니 만일에 살릴만한 도리가 있다면 죽음을 면하게 함도 좋을 것이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4일 임술 두번째 기사. 서부 학당을 옮길 것을 호조판서 안순에게 명하다. 판부사 허조에게 하기를 오부의 학당 중에 오직 서부 학당만이 본래 승사이어서 백악서동의 공벽한 데에 자리 잡고 있어 교관들과 생도들이 왕래하는 길이 조금 머니 청근대 조용한 곳을 택하여 이를 세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호조판서 안순에게 명하기를 이 학당을 영주하는 일은 경히 관장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4일 임술 세번째 기사. 망대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4일 임술 네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4일 임술 다섯번째 기사. 예조의 영보도량 삼계대초 등의 행향사로 대언을 보내지 말 것을 전제하다. 이제부터는 영보도량 삼계대초 신살 초 및 참성초 행향사로 대언을 보내지 말고 이품 이상으로 차정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4일 임술 여섯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노비의 가사와 자산을 결단하는 권한을 주도록 건의하다. 한성부에서 하기를 무릇 사노비로 후사가 없는 자가 그 가산을 이미 타인에게 허락하여 준 것을 그 본주도 이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 영락 12년 7월 10일 형조의 수교를 상고하면 노비가 뒤에 없이 죽은 자로서 만일에 그가 부리던 노비가 있어 본주의 환으로 허락하고 문계가 있는 자는 착한에 부재한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가사와 자산을 아울러 노비의 예의에 의하여 결단하여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5일 개해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6일 갑자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서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5일 개해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6일 갑자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관작이 있는 자의 시향복장에 대해서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우는 통구를 살펴보니 당나라 제도의 일품이하의 시향에는 주인 이하는 공복으로 참사한다 하였고 문공가래에는 정지 상망에는 참말한다 하였을 때 그 주의 주인 이하는 성복한다. 무릇 성복이라는 것은 관작이 있는 자는 복두 공복 대에 화 호를 갖추고 진사는 복두와 난삼대를 착용하며 처사는 복두와 조삼대를 착용하며 벼슬이 없는 자는 통모자와 삼대를 착용하며 또 이것도 갖출 수 없다면 혹은 심이나 양삼을 쓴다 하였습니다. 본조의 원전의 대부와 사서인의 시향제의에는 관복을 말하지 않았사오니 청컨대 지금부터 무릇 관작이 있는 자는 시향에 모두 사모와 품대를 착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7일 을축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17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전 장군 서숙의 광행에 대해서 관대히 다루도록 명하다. 전 장군 서숙은 광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스스로 그 왼손을 끊어서 좌파 1축, 글씨 쓴 족자 3축, 잡서 2책을 그 아들 서학제에게 줘 판부사 변계량에게 보낸 것이 계량이 이를 계하였는데 그 글이 조리를 이루지 못하였고 황탄하고 요망하였으며 명하여 의금부에 가두고 이를 신문하게 하니 숙이 스스로 말하기를 일찍이 단식하고 성을 발견하여 마음의 요체를 얻은 바 있어 족자를 만들어 진상하기를 원하여 손을 끊어서 그 성의를 보인 것이다 하며 명하기를 자원에 따라 안치하고 기한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1월 1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1월 1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해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변계량과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판부사 변계량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지성으로 사대하시와 해청을 잡으면 즉시 바치오나 옛날에는 포획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잡은 것이 조금 많아졌사오니 청하건대 좋은 것을 택하여 바치고 많이 바치지는 마소서. 또 그 포획이 심히 괴롭사오니 뒷날에 잡지 못할는지 어찌 알겠으며 혹시 많이 바치라는 명이 있다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만약에 많이 포획한 것을 들었는데도 다 바치지 않는다면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1월 1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활 만드는 데 필요한 수우각을 명나라에 청해 받을 것에 대해서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활을 만드는 데 수우각을 각만한 것이 없다. 내가 명나라에 청하여 전라도의 춥지 않은 지대에 두려고 한다 하니 병조판서 최명득이 대답하기를 신이 근일이 도시무사 때 보니 활의 시비가 자주 빠져도 부러지지 않은 것은 모두 수우각이었습니다 하고 좌의정 황희가 말하기를 수우는 털이 얕고 추위를 탐으로 한 겨울철에 우리를 지어 잘 기른다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오기는 매우 어려우니 만약에 청한다면 황제께서 어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따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청해보려고 한다. 반드시 구매해 오르면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1월 19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윤두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1월 19일 정묘 네 번째 기사 검한성윤 김연우의 어머니가 죽으니 곡식을 하사하다. 어머니가 나이 100세를 넘기고 죽으니 쌀콩을 아울러 10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42권 세종 10년 11월 19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황희가 평양도 각고을 성보의 허실과 합의의 편의의 여부를 심찰하여 보고하다. 평안도 도철제사 황희가 도철제사와 더불어 각고을 성보의 허실과 각고을 합입의 편의 여부를 같이 심찰하여 개하기를 안주업성은 그 주위가 14,285척인데 현재 모두 퇴락하고 성터가 너무 커서 수월하기 곤란하므로 이제 다시 청량 감축하여 쌓인 곳이 신구의 기지를 아울러 9,775석입니다. 그 중에는 얕고 미약하여 견실하지 못한 것은 모두 고쳐 쌓고 숙천, 개천, 순천, 영유 등 각 고을의 인민으로 입보하게 하였습니다. 개천군 조양토성의 터는 그 주위가 11,393척인데 외면으로는 평탄한 곳이 많으나 내면으로는 성터가 높고 험준한 데다가 여러 개의 산봉우리가 높고 커서 평지가 좁으니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몹시 좁은 까닭에 만약에 날이 감으로 건조하거나 물이 얼때를 당하면 반드시 샘물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천군 대림사동의 신성터는 그 주위가 12,890척으로 남면의 평지가 890척이요 북면은 약간 낮은 곳이 1,150척이며 동면은 약간 낮은 곳이 400척이요 그 나머지는 모두 토산인데 외면으로는 높고 험준한 듯하나 내면으로는 평지가 넓고 또한 샘물이 부족할 우려가 없성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성터가 지나치게 크고 또한 안 좋아 약산성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수호할 인원의 힘을 나누면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산 땅의 약산성은
주위가 28,325척인데 바로 의주 삭주 강계와의 직로이며 삼도의 중앙입니다. 성터의 외면은 사방이 암석으로 되었으며 높고 험준하나 내면은 토지가 넓어서 또한 읍을 설치할 만합니다. 남동문의 길이는 본래 평이하고 만일 서문의 도로를 넓혀 다스린다면 군마의 출입이 용이할 것이며 실로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터입니다. 또 일미년에 축조한 뒤로 조금 퇴락하지도 않았어 마땅히 낮고 미약한 곳만 더 쌓으면 또한 성안의 순성하는 길을 닦아 무산 연산을 합하여 한 고을로 만들어 대도호부라 칭하고 부사와 판관을 두고 도절제사로 이를 겸임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성 안팎의 전토가 기름진 곳이 적어서 향리, 일수, 관노비 등이 항상 관문에 있게 되면 그 생각을 실려 어려울 것이니 성 근처 10리 이내의 새로 만든 각 민호에게는 마땅히 연한을 한정하여 조세를 감면할 것이요 향리는 부성할 때까지 요동에 짐을 운반하는 부역을 면제해 주어 그 생계를 후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 평양부의 예에 의하여 적당히 토관을 설치하여 변방 백성으로 하여금 즐겨 그 임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거진으로 만들고 태천, 희천, 가산, 정주, 운산, 박천, 삭주, 덕천, 맹산 등의 인민으로 입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운산군의 청산성은 그 주위가 16,997척으로 성의 안팎이 험하게 막혀 있어 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마땅히 노약한 남녀로 입보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성안의 평지가 심히 좁고 군마의 출입이 어려우니 이산, 창성, 벽동 등의 인민으로 입보할 것입니다. 희천읍성의 여터는 주위가 6,420척인데 이번에는 청량 감축하여 축조한 것은 신구의 터가 아울러 3,936척으로 연사의 풍흉과 인민의 노일을 헤아려 돌로 이를 고쳐 쌓게 할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강계로 향하는 길에 있는 정기어 합배의 방장예터와 이산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극성의 방장예터가 극히 험하게 막혀 가히 하나가 백을 당할 것이니 바라옵건대 아울러 수축하게 하고 그 안에 작은 볼을 잇따라 설치하여 염탐하는 자를 의지할 곳으로 삼을 것입니다. 강계 여연은 본래 극변지대로서 사방에서 구원하는 병사가 올 길이 없으므로 혹 큰 사변이라도 있으면 마땅히 온 고을이 다 고개를 넘어서 희천성으로 물러가서 입보하여야 할 것이니 마땅히 강계의 군량으로서 1년의 경비와 형련을 대여야 하고 거두는 데에서 일 수량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매년 희천성으로 드리게 하여 희천의 군자도 적당히 수량을 약산성으로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평양부 업성에는 강동, 삼등, 상원, 중화, 강서, 용강, 사마, 함종, 정산, 순안 등 고을 사람으로 입보하게 하고 자산군의 산성은 은산, 성천, 양등 등의 고을 사람으로 입보하게 하고 각산군의 능화성에는 수천, 선천 등의 고을 사람으로 입보하게 하고 용천군의 업성은 철산, 인산, 정령, 의주 등 고을 사람으로 입보하게 할 것이니 윗항의 각 고을에는 합동 입보할 성에는 모두 전례에 의해서 합동 입보할 각 고을로부터 매년 군자에 소용되는 수량을 그리의 원군으로 나누어 마땅히 운반 수납토록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 고을의 성으로 납입하여 그 고을 사람들의 구황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입보는 성안으로 철수시켜 보전 수호하는 것이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20일 무진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향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20일 무진 두번째 기사 통사 노봉룡이 사신 김만이 오는 것을 알리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21일 기사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향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21일 기사 두번째 기사 원접사 김자지가 사신을 맞으러 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21일 기사 세번째 기사 남편을 살해한 가은지를 능지에 처하도록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안동사람 무작금의 아내 가은지가 음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가 잡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자는 틈을 타서 도끼로 남편을 쳐 죽였으니 유리 능지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21일 기사 네번째 기사 원윤 정윤이 계한 바대로 각 관아의 노자를 정해주다. 원윤 정윤이 등이 계하기를 전번에 종부 7일 제내와 병합하고 본시의 노자로서 신 등의 구종을 정하였다
것이온데 이제 종부시를 따로 아문에 세웠사오니 구정들을 모두 본시에 내릴 것입니다. 청하건대 각 관의 노자로 정해주소서 하니 명하여 기한 바 따라 3푼에는 2명을 주고 4푼에는 1명을 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2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선의사 예조 참반 김효선을 안주로 보내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23일 심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2권 세종 10년 11월 23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안원경, 허부 등이 이최의 작업을 더 올린 것에 대해 공문하다. 사관에서 계하기를 병조의 당상관과 정랑 안원경